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 2시에 열렸는데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집행유예가 다시 선고가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오늘 이렇게 항소심이었죠, 변호사님. 항소심에서도 결국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어떠한 배경이 있었습니까? 일단 제가 뭐 판결문을 정확하게 확인한 건 아니지만 이제 재판부가 간단하게 코멘트한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좀 보도가 됐습니다. 보면 이제 피해자들이 합의를 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이 씨가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뭐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 뭐 요 정도를 얘기를 하면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낸 거를 그대로 이제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유지를 했습니다. 네. 이게 집행유예 기준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좀 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주요 참작 사유, 폭행과 관련해서는 주요 참작 사유가 9개가 있거든요. 보면 뭐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것, 뭐 진지한 노력을 했는지, 뭐 피해가 경미한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일반적인 참작 사유로는 이제 뭐 가해자가 진지하게 반성을 하는지 등등인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이제 1심과 똑같은 원심과 똑같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명희 씨 측은 이 판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나서 이제 이명희 씨 측이 정말 열심히 다투었던 점은 이제 상습성 부분입니다. 이게 단순히 나는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지 않았다 이걸 다툰 게 아니라요. 이 상습성 자체를 상습 폭행이라는 것 자체를 좀 이제 배제를 시키고 싶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폭행죄 자체가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래서 의사에 반해서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나는 저 사람을 처벌하길 원하지 않아요라고 하면 법원에서는 이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피해자들과 다 모두 뭐 거의 다 이제 합의를 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인 폭행 지금 뭐 9명에 대한 약 20건 정도라고 그러는데요. 개별적인 폭행이 다 날아가게 되면 폭행 혐의가 인정이 안 되고 결국에는 상습 폭행 혐의가 인정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가볍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상습성 부분을 다투었지만 뭐 이 원심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그대로 똑같이 인정을 했고요. 다만 이제 원심에 비해서 사회봉사 80시간은 빼줬습니다. 이제 빼주면서 재판부가 한 얘기가 뭐 약자에게 관대하고 아령을 좀 베풀어라. 라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80시간을 빼줬기 때문에 이제 뭐 전체적인 배경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이제 법정 구속은 피하게 됐는데 지난 1심 때도 이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자 이렇게 죄질이 나쁜 사건인데도 좀 관대하게 판결을 내린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번 2심 결과에 대해서도 이런 비판이 또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국민적 공분을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동등하게 비교할 사안이 별로 없긴 한데 최근에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카니발 타고 있었는데 앞선 차량 운전자가 내려서 아버지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어가지고 아이들도 충격을 받고 심리치료를 받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1심 때 법정 구속됐어요. 물론 이제 2심 때 다시 이제 풀려나긴 했습니다. 최근 나왔지만. 근데 1심 때 법정 구속이 됐다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한 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많은 가족들에게 충격을 줬고 국민적 공분을 샀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에 반해서 사실은 이제 한진가인 이명희 씨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명확한 갑을 관계의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 거대한 그룹에서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을 떠받들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한두 번도 아니고 몇 차례고 저는 솔직히 조금 의심스러운 것이 조심스럽게 추측해보지만 지금 9명이라고 했는데 이것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은 9명이 지금 나왔다라는 것은 9명이 용기 있게 고백한 것이지 나머지가 고백을 못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영상이 공개됐을 때 너무 충격받았던 것이 소리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저희가 매번 뭐 우스갯소리로 법률 얘기할 때 특수폭행 상추만 던져도 특수폭행이다 이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품이나 손에 뭘 쥐고 던지면 특수폭행은 바로 분류가 되는데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가위라든지 무슨 화분을 집어던졌다는 것은 이 상추와 비교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정 구속이 되지 않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변호사 잘 쓰는구나. 대기업 총수들은 이렇게 쉽게 빠져나가는구나. 권력이나 돈이 있다면 풀려날 수가 있구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라고 법원에서 판단한다면 이명희 씨가 앞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미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힘 있는 자를 봐준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이 비춰봤을 때 그런 공분을 살 만한 판결이 아니냐라고 이제 오창석 평론가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허윤 변호사님, 실제 이런 장면이 흔하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에서 선고가 내려질 때 보면 사회 특권층이라든지 뭐 제 지도층이라는 표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 특권층이라든지 혹은 그 재벌들 이런 판결들을 보면 좀 관대한 거 아니라는 비판은 분명히 지금 오 평론가께서 해주신 것처럼 이런 거 자체가 특권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어요? 일단 뭐 몇 년 전까지 좀 유행하던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요. 네네. 뭐 재벌 공식이라고 해서 1심에서는 뭐 적당한 실형을 받고 네. 그다음에 법정 구속이 된 뒤에 뭐 약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뭐 구치소에서 지내다가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그래서 3, 4공식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예. 그게 뭐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아는 뭐 굉장히 재벌 총수들이 대부분 3년에 4년 집행유예를 맞고 다 나오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재벌들에게는 한없이 이렇게 관대한 이 형량이 적용이 된다라는 이제 비판이 끊임없이 있어 왔고요. 예. 그걸 막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이 판결 과정에 뭐 이제 일반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뭐 배심원제도 그 중에 하나긴 합니다만 예. 그 참여를 해서 그 전체적인 국민들의 시각, 이 범죄를 대하는 태도들이 일반적 시민의 그 태도가 시각이 이제 좀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법원도 그 부분을 이제 의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벌들에 대한 태도, 재판부의 태도 자체가 형량이 조금 강화되는 추세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검찰 단계에서 누락이 되던 것들도 예, 예. 검찰이 일정 부분 끼어 넣으면 법원에서 이제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그 부분도 뭐 함께 추가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뭐 좀 특수한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듯이 법원도 아마 그런 시각을 반영을 해서 이제 뭐 재벌들에 대한 좀 더 강한 처벌을 하려고는 하는 것 같은데 예. 아직도 부족하죠. 아까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명희 씨의 항소심 자체도 집행유예로 끝난 게 예. 그 뭐 상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특수폭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가위를 예. 던지면 이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게 사람을 향해 던지지 않았어도 그 위협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살기를 느꼈다면 그것도 이제 굉장히 큰 죄가 되거든요. 예. 그리고 뭐 그 밝혀지지 않은 점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행유예를 준 것은 뭐 여러 가지 이 상황을 고려를 했겠지만 예. 뭐 좀 어떻게 보면 좀 가볍다라는 뭐 지적도 비판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저희 이제 끝내야 되긴 한데 이 재판 절차가 이 항소심이니까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건 아니죠.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죠? 아마 지금 항소심에서 이명희 씨 측이 상습성을 다퉜기 때문에요. 예, 예. 그 부분을 아마 대법원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검찰은 지금 징역형을 구형을 세게 했는데 예. 집행유예가 뭐 1심도 그렇고 2심도 그렇고 나왔기 때문에 아마 검찰 측 항소 때문에라도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가 좀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허윤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